열심히 끝내줄게. 알겠지? 오늘 할 거는, 자, 일단 행렬에서 뭐 곱셈, 그 다음에 행렬의 번역, 곱셈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교환 법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거듭제곱 하면서는 당연히 이제 필리미터 정리 정도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렇지? 자, 기본적으로 행렬이 뭔지는 알고 있잖아, 그죠? 행과 열로 이루어진 그러한 표현 형태가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는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행렬의 성분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행렬의 성분.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행렬이야. 3 곱하기 2 행렬이라는 얘기는 행의 개수가 3개고 열의 개수가 2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랬을 때 여기가 하나, 둘, 3개가 있고 열은 2개가 있어. 그러면 요 성분을 1행의 1열 성분, 요 성분을 1행의 2열 성분, 요거는 2행의 1열 성분, 자, 2행의 2열 성분, 그 다음에 3행의 1열 성분, 3행의 2열 성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그때 이 행렬의 요 성분을 A, IJ를 2I-J 플러스 2로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1의 성분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일단은 작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 10몇 년 만에 내신이 나왔는데 그때 거의 모든 학교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 문제는 요거였어요. 요거. 요 형태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행렬 서로 이제 A와 B가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뭘 비교해야 되느냐, 얘가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 두 가지를. 자, n 곱하기 n 행렬이었을 때 이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 A하고 B 모두 다 n 곱하기 n 행렬. 곧 A가 2 곱하기 3이면 B도 2 곱하기 3이 돼야지만 서로 같은 행렬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같은 성분이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분들이 A의 1열 성분과 B행열의 1열 성분이 같아. 등등 해서 모든 성분이 다 같아야 된다는 것이 서로 같은 결이지. 어쨌든 주로 나왔던 주제는 이 형태야. 이 형태. 그리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지게 된다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이러한 형태를 이제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야, 곱셈은 할 수 있어? 행렬 프린트. 이때 뭐 저거 지난 시간에 줬던 거 알고 있지? 곱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 자, 요게 성립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A라는 행렬이 M 곱하기 L 행렬이고 B라고 하는 놈이 L 곱하기 N 행렬이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할 거야. 그랬을 때 요게 무조건 요 왼쪽에 있는 행렬의 열이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행과 같을 때에만 이 곱셈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때의 결과 A, B 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되겠어? M 곱하기 N 행렬이 되겠다는 거 쭉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요놈과 요놈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지. 자, 행렬에서는 자, 여기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성립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곱해주는 거와 오른쪽에 곱해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 자, 그러면 자, 그 프린트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 보냐면 일단 7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자. 7쪽 그냥 한번 읽어보고 8쪽에 행렬의 곱셈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치? 행렬이 곱셈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 그 쭉 한번 읽어보면은 그런 형태의 표현이 될 테고. 자, 우리가 행렬이 이제 곱셈에서 같이 파생돼서 알아두어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어. 단위행렬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단위행렬은 숫자로 따지면 숫자 1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위행렬을 우리가 2라고 표현을 하고, 자, 단위행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있을 때 요 자리, 이렇게 대각선 요 자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1이야. 다 1이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0에 해당하는 것들이 단위행렬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에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한다면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한다면 그때 단위행렬은 거의 대부분 다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설명해 줄게. 해봐. 우리는 여기서 거듭제곱 형태가 나올 수 있지. 거듭제곱 형태가 A의 n제곱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A를 연속해서 쭉 곱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사각행렬만 가능하거든. 정사각행렬이라는 게 뭐야? 정사각행렬이라는 게 가로 개수하고 세로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행위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같을 때에만 거듭제곱이 가능해. 근데 이게 만약에 3 곱하기 3행렬을 거듭제곱해라.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거듭제곱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2 곱하기 2행렬밖에 안 나와. 그럼 그때는 이제 요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줘야 돼. 그래서 a 곱하기 2도 당연히 a가 된다. 왜? 1과 같은 거니까. 2 곱하기 a도 당연히 a가 된다. 야, 그 얘기는 단위행렬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교환법칙이 어때?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단위행렬이 포함된 경우라면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자, 10쪽에 해당하는 거 잘 봐봐. 10쪽에 해당하는 거. 자, 곱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박스에 해당하는 것들. 자, 이것들 몇 가지 기억하자. 10쪽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자,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이렇게 세 개의 행렬을 곱해 나갈 때 요거 두 개를 먼저 곱하든 요거 두 개를 먼저 곱하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건 성립한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에 대한 곱셈 공식이 있지?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파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것 중에서 자, 10번하고 11번에 해당하는 걸 봐봐. 10번하고 11번에 해당하는 거. 자, 이런 게 나와 있어.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건데, 봐라. A 곱하기 B가 0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무슨 행렬이냐면 영행렬이야, 영행렬.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성분이 다 0일 때가 영행렬이거든. 근데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래.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이야? 아니라는 거지? 그치? 요게 성립한다고 해도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하나라도 0이면 당연히 영행렬 되겠지. 근데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다. 참고로 이때 A와 B를 영인자라고 한다. 영인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보는 가장 대표적인 그 발레 같은 경우들은 1 하나만 있는 것들을 생각해봐. 이런 것들 얘들아. 1, 0, 0, 0 한번 볼까? 곱해보자. A, B 곱해보자. 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0 곱하기 1, 1 곱하기 0이니까 0이지. 자, 0 곱하기 0, 1 곱하기 0이니까 0이지. 0 곱하기 0 곱하기 1, 0 곱하기 0이니까 0이지. 0 곱하기 0, 0 곱하기 0이니까 여전히 0이지. 그치?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 만약에 이건 어떨까? 자, 범우야. A 곱하기 B가 0이면 B 곱하기 A도 0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영행렬이면 이것도 영행렬이다. 이건 아니겠지. 거짓이야 당연히. 그치? 교합 성립하지 않잖아. 요 경우로 한번 봐볼까? 요 경우로 B 곱하기 A도 한번 해볼게. B가 1, 0, 0, 0이고 A가 0, 1, 0, 0이야. 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여기가 0인가요?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1 나오지. 1 곱하기 1, 0 곱하기 0이니까. 나머지는 다 0, 0 나오겠죠? 그죠? 0이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곱하냐에 따라서 영인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A제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얘가 0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거라고 해서 A가 영행렬이다라고 할 수 없어. 이것도 왜냐면
A라는 행렬이 뭐 0, 1, 0, 0 한번 가볼까? 0, 1, 0, 0 하고 0, 1, 0, 0 곱해봐. 이렇게 곱하면 0이고 0이고 다 0이지 이게. 그치? 근데 A는 0이 아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자, 보자. A제곱이 단행렬이야. A제곱이 단행렬이야. 그러면 이거이면 A는 단행렬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단행렬이다. 이건 어때? 차별가 어디실 거야? 에이, 잘 생각해봐. 당연히 거짓이겠지, 거짓이야. 진짜? 그치? 자, 뭐 한번 해볼까, 어떤 거 해볼까? 자, A라는 행렬이, 자, 2, 0, 0, 2분의 1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게 A야. 그러면 A 제곱은 자 2, 0, 0, 2분의 1, 2, 2, 0, 0 A 제곱 아니다. 숫자 말고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하자.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가자. 이거 단위일이 아니야. 단위일 아니지. 그치? 또 곱해볼까? 1, 0이니까 1이지. 0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0 곱하기 이것도 0이네. 0이고 곱하면 여기도 1. 단위일 나오잖아. 그치? 근데 둘 다 이런 형태의 꼴 아니지? 아까 전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야. 0하고 2하고 2분의 1하고 0이고 먼저 볼까? 자, 0, 2, 자, 2분의 1, 0 곱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오메 1이네. 이렇게 0이고 이렇게도 0이네. 자, 이렇게 0이고 이렇게 곱해도 0이네. 자, 이렇게 곱하면 1이고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여기가 1이네. 봐봐. 그치? 무슨 많지? 그래서 거짓이다라는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줘야 돼. 오케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러면 또. 자, 이번엔 A 7제곱, A 5제곱, 요게 단위행렬이야. 이거이면 A는 단위행렬이다. 자, 참거지. 참? 그래? 자, A의 6제곱, A의 4제곱이 단위행렬이면 A는 단위행렬이다. 참거지. 거짓? 자, 거짓. 참이고 거짓이야. 뭔 차이라고 그랬어? 홀수? 그럼 여기가 만약에 4로 바뀌면 그치? 요거하고 요게 서로소야. 서로소야. 그러면 얘가 성립을 해. 얘네들이 서로소가 아니야.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최대 공약수 있지. 최대 공약수가 2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성립해. 여기까지. 요게 이제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말 그대로 최대 공약수까지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최대 공약수까지. 그 이유가 내가 이거 4로 바꿨다. 요 형태를 잠깐 봐볼까? 이 형태를 보게 되면 A 7제곱은 자 A 3제곱 곱하기 A 4제곱을 바꿀 수 있지? 근데 A 4제곱이 단위행렬이면 얘가 단위행렬이니까 얘는 A 3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A 7제곱이 단위행렬이니까 얘도 단위행렬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또 이어서 A 4제곱은 A 3제곱 곱하기 A로 쓸 수 있는데 얘가 단위행렬이니까 얘는 A만 남는 거고 A 4제곱이 단위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단위행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춰갈 수 있는데 이게 서로소가 아니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까지만 줄어나갈 수 있단 말이야. 같은 형태로 했을 때. 그치? 그래서 그 차이를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것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자, 그거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이제 13번 동그라미 그런 내용이 있지. 그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 자, 11페이지에도 내가 잘 써놨으니까 영인별이라는 거에 대해, 영인자에 대해서 잘 써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알겠죠? 자, 진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갖고 왔어야지. 진짜 너 너무하는 거 아니요? 자, 그럼 내가 1부 문제 한번 풀어줄게. 자, 봐라. 10번 봐봐, 10번 봐봐.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설명을 잠깐 하기 위해서 10번 문제가 뭐가 되겠냐면, 여기 이렇게 있죠? 10번이. 자, 10번 문제에서 A, B 하고, 여기가 3하고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A를 곱하기 C하고 D가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그런데 뭘 구하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자 2A 더하기 3C 그리고 2B 더하기 3D 이렇게 곱하는 열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이 얘기는 요 얘기거든. 여기가 2가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할 거야. 여기다가 2를 곱했다는 건 여기다가 2를 곱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여기다가도 2를 곱할 거야. 여기다가도 2를 곱하게 되면 이때의 값은 6, 4가 되겠죠. 여기는 3,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곱했다는 건 여기다가 3을 곱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여기다가 3을 곱하게 되면 이때의 값은 마이너스 3, 9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이게 지금 이제 행렬의 변형이 되거든. 그러면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거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A를 뽑아내면 같은 속문끼리 더하게 되면 2A 더하기 3C가 여기서 같은 속문끼리 더하게 되면 3이 되겠고 자 2B 더하기 3B는 같은 속문끼리 더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자 얘기해봐. 근데 이 표현에서 원래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문제에서 만약 여기 A가 지금 2차 정사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거든? 2차 정사의 확률이라고? 그치? 오케이? 그럼 이걸 이렇게 됐을 수 있다. 이거 봐라. 여기 문제에서 A 행렬하고 요걸 곱했어. 그랬을 때 요게 3 마이너스 2가 나왔단 말이야. 자, 또 A 행렬하고 C하고 D를 곱했어. 그때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왔어.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런 형태로도 구할 수 있지만 얘를 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자 여기가 A, B 이쪽에다가 C, D 이렇게 썼어. 그러면 2차 정사의 확률이고 얘도 2차 정사의 확률이지. 이렇게 곱하게 되면 자 A하고 A를 곱했을 때가 3과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3과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쓰고 A들과 C들을 곱했을 때 마일과 3이 나왔기 때문에 마일과 3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이게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형태를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알아둬야 돼. 알겠죠? 저 형태의 문제가 주로 나와.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형태. 이거는 최근에 잘 안 나오냐면 원래 역행렬이라는 것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 이 형태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 역행렬이라는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건 이제 부정방정식 아니 이거 그냥 전개해서 연립방정식 형태로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형태가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도록 하자. 알겠죠? 이렇게 곱한 게 얘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곱한 게 얘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치? 어차피 가로 세로 형태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주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행렬의 변형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다. 라는 것까지. 일단 볼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자, 뒤에 문제는 너무 쉽다. 그래서 넘어가서 내용 더 보도록 할게. 자, 15페이지를 잠깐 봐봐. 15페이지에 자, A, B, B, A 이렇게 나왔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어이? 자, 일단 행렬에서 일반적으로 A 곱하기 B 행렬과 B 곱하기 A 행렬은 성립하지 않아. 근데 요게
성립하는 경우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치 성립하는 경우는 자 일단은 문제 조건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2차식의 곱셈공식이 성립한다. 성립하는 조건이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A랑 B랑 제곱을 했는데 얘가 A제곱 더하기 여기 빼기도 같이 할까?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조건 나왔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A 빼기 B를 곱했는데 얘가 성립을 한대. 얘가 성립을 한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얘기는 곱셈 공식에 이 곱셈의 교환공식 성립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야.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거기 아마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A 곱하기 A 행렬 B 곱하기 B 행렬을 곱했더니 K 곱하기 단행렬 꼴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는 자, 봐. 요거 요놈하고 AB, BA 2차 정사각형이랑 2차 정사각형열 AB는 다 2 곱하기 2 행렬이다. 알겠지? 여기에서 요놈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 알겠지? 이거 엄청 중요한 거 꼭 기억해도. 자, 다시 뭐라고? 요 행렬과 요 행렬의 실수배와 비행렬의 실수배를 더하고 또는 빼기를 했더니 단행렬의 실수배 형태가 나왔어. 단행렬의 실수배 형태가. 그러면 AB하고 BA가 성립한다라는 거 참고로 봐라. 일단은 이쪽으로 가는 것만 증명해 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것만. 왼쪽으로 가는 거는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뭐 나올 수가 알파니까 얘가 지워지면 얘가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냐면 잘 봐. 여기 오른쪽에다가 내가 B행렬을 곱해볼게. 그러면 A 곱하기 A B행렬. 그치? 요거는 이항할게. 그러면 여기는 K 곱하기 B행렬 마이너스 B 곱하기 B제곱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치? 이번엔 왼쪽에다가 B를 곱해볼게. 그리고 여기다가 B를 곱했으니까 A 곱하기 BA. 자, 이항하고 B를 곱해도 여전히 K 곱하기 B가 되겠고 B를 곱해도 여전히 B 곱하기 B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기 때문에 얘네가 성립한다. 나갈 수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형태의 포인트가 되겠다. 알겠지?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물론 거기에 썸이 하나 더 해놓은 게 있어. 뭐가 있냐면 A 곱하기 B행렬이 얘가 K 곱하기 단행렬 꼴이야. 이게 성립하더라도 얘가 성립하더라도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다 라는 게 성립하거든. 근데 사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는 두 행렬을 곱했을 때 단행렬 된다는 얘기는 요 B행렬과 A행렬은 서로 역행렬의 실수배관계라는 얘기거든. 역행렬이라는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래도 옛날 선생님들이 역행렬이 워낙 많이 나왔었거든. 워낙 중요했었거든. 근데 역행렬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문제 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학교 내신이니까 그래서 했었는데 작년 문제를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역행렬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들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자. 알겠지? 기억해야 돼. 야, 이 형태의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숫자는 뭐 그냥 아무 상수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그런 거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거기 더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대각행렬이라는 게 있지. 대각행렬. 참고로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주대각선이라는 게 있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이것을 주대각선이라고 하거든. 행렬에서 이 주대각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들이 다 0일 때 이것을 대각행렬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주대각선이라고 하고 여기서 자 여기가 A고 0이고 0이고 얘가 B야.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C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D야. 이렇게 곱해볼게.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말이야. 자 A 곱하기 C야. A 곱하기 0이니까 여기 0 곱하기 0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 0이고 0이니까 여기는 0이야. 0이고 0이야. 여기 0이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BD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치? 이렇게 자 바꿔서 볼게. 이번엔 C0 0D야. 이번엔 여기는 A0 0B야. 그럼 이것도 곱해보자. 자 C 곱하기 A니까 AC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 0이야. 그 다음에 여기 0이고 0이고 여기 0이고 0이고 여기 곱하면 BD야. 어때 이것도? 얘하고 얘가 어때? 똑같죠? 그치?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파악했을 때 이 주대각선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0일 때 그때 이것을 대각행렬이라고 하거든? 대각선만 살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각행렬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각행렬이어도 대각행렬끼리의 곱은 교환이 성립한다라는 거. 교환 가능. 알겠죠?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파악하면 교환을 성립하는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파악이 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이거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16페이지에 자, 문제 풀지 않을게. 그냥 설명만 하면서 할게. 13번과 14번 문제는 직접 대입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왜냐면 13번과 14번 둘 다 곱셈 공식이 주어졌어. 행렬에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뭐가? 야, 너 뭐 하나 빌려주지. 지금 뚱트도 없이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문제 야, 누구 같이 하는 거 싫어? 네. 아니 진짜 이 진짜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교환을 성립한다는 걸 가지고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다라는 걸 풀면 돼요. 그죠? 자, 한 가지 아까 내가 안 썼는데 내가 여기 2차식의 곱셈공식이라고 해놓은 거 있지. 그치? 이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구분하자. 요거 3차식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얘를 가지고 AB하고 BA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없어. 알겠지? 이 이유가 자 A제곱 B하고 B제곱 B 곱하기 A제곱이 같다고 해서 이 아니거든. 이 형태가. 그러니까 여기서 3차식 같은 경우는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 아닐 수가 있어. 그래서 2차식으로 쓴 거야. 알겠지? 일단 그건 좀 조심하도록 하고. 자, 17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답이 뭐였을까? 17번에 1 어때? 참여 어디시야? 17번 문제. 참이죠?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 그치? 자, 2번은 참이죠? 5와 3은 서로 소입니다. 그치? 3번은 거짓이에요. 2와 4는 서로 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A 제곱까지만 알 수가 있어. 자, 그거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7쪽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형태들을 알아두도록 하자. 너희 아마 수학여행 전에 내가 행렬 간단히 얘기할 때 요거 지금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몇 가지 공식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치? 외우고 있어? 아니요. 공식은 그냥 외워둬야 돼. 네. 알겠지? 공식은 외워둬야 돼 이거. 자, 일단은 첫 번째 형태가 이런 거지. 만약에 A가 1, 0 여기가 A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자, A의 n제곱이 1, 0, 1은 그대로고 여기가 어떻게 바뀐다고? n의 n 곱하기 a. n 곱하기 a. 알겠지? n 곱하기 a. 뭐 실제로 해보면 1, 3, 0, 1 해보면 알겠죠? 1, 3, 0, 1 해보면 자 1이고요. 3 더하기 3이니까 6 나오지? 9가 아니라 0 나오고요. 여기는 1 나오고요. 한 번 더 하면 9가 나오고 한 번 더 하면 12가 나오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형태의 꼴이고 자 두 번째 형태의 꼴은 자 A 0, 0, 1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A n제곱은? A의 n제곱. 여기가 0, 0, 1 이렇게 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즉 형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단위의 꼴이 있지. 단위의 꼴. 요런 형태의 꼴에 자, 0자리의 숫자가 있어요. 0자리의 숫자가 있어. 뭐 1, 0, 뭐 여기가 B, 뭐 0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렇게 n제곱이 있어. 그러면 얘는 nb 이렇게 n배가 되는 거야. n배가 0자리에 있으면 0의 자리에 있으면 거듭 곱하면 곱하기 n 하면 되니까 n 곱하기 n. 오케이? 근데 1자리 있지. 1 있는 자리 있지. 1 있는 자리에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 0, 0, 뭐 여기가 뭐 5가 있다고 할까? 뭐 이거 10제곱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1, 0, 0, 5의 10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곧 이거는 n 1자리에 있으면 n 거듭제곱이 된다는 거. n 거듭제곱이 된다. 알겠지? n 거듭제곱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형태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2, 0, 0, 3 이렇게 있어. 이거에 10제곱이 됐어. 이거 어떻게 될까? 2의 10제곱 0, 0, 3의 10제곱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근데 요거는 우리 잘 봐. 어떻게 되는지 1, 2, 3, 1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1, 2, 3, 1 이렇게 되는 거야. 0자리에 지금 다른 숫자들이 들어가 있지, 그치? 자, 1, 3, 1 유지 안 되지. 그치? 0자리에 하나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두 개 같이 있을 때는 이러한 규칙이 성립하지 않아. 이거는. 요거는 되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요거는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일단 공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기억하자. 알겠지? 일단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쯤에서 먼저 K-리미터 정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되면 K-리미터 정리라고 아마 뒤에 있을 거야. 자, 2차 정사 행렬에서 A라는 행렬 자체가 A, B, C, D이면 자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 곱하기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단위행렬은 영행렬이다. 요게 성립한다. 라는 것이 K-리미터 정리야. 이걸 이용하면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걸 이용하면 자 여기에 요 A 더하기 D, AD 마이너스 BC를 항상 구해도 알겠지? 내가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행렬이 이렇다고 하자. 자, 여기가 2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가 5, 1 마이너스 뭐 이런 거라고 한번 해볼까? 이런 거라고 한번 해보자. 좀 더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3 얘가 마스 얘가 2 이렇게 나가자. 어우 숫자가 굉장히 별로야. 별로인 거 같지?
근데 여기서 A의 C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규칙이는 어떤 공식 있는 꼴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세제곱, 네제곱 해나가야 되는데 귀찮아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보자. 요거부터 먼저 체크해보자. 자, A 더하기 D가 얼마야? 0이야. 오! 깔끔하지? 자, AB 마이너스 BC는 얼마야, 그러면? 1이지. 1이지. 그럼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A제곱 얘가 0이야. 더하기 2가 0. 행렬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즉, 그러면 따라서 A의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4의 행렬이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A에 만약에 C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단위행렬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만약에 또 다른 예로, 자, 이번에 4, 1, 4, 1 이런 거 한번 볼까? 이런 것도. 자, A 더하기 D는 얼마가 돼? A 더하기 D는 5가 됐죠. 그죠? AD-BC는 얼마가 됐어? 0이 됐죠. 그치? 이처럼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편리한 거야. 이게 0이 됐어. 그럼 여기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가 영행렬이야. 그치? 그러면 따라서 자 A제곱이라는 거는 5단위 행렬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A제곱을 구하는 거 같다? 만약에 A제곱을 구했으니까 세제곱을 구해. A 곱할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A제곱이고요. A제곱이 얘기 때문에 다시 넣어주게 되면 여기는 5제곱 곱하기 A라고 바뀔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를 반복해 사용해 나가게 되면 A의 10제곱이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5에 그치? 9제곱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겠지. 이해?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K-의 정리를 한번 써먹으면 좀 편리한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뿐만 아니라 더 보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걸 썼더니 이런 형태 나와서 또 다른 예로 또 다른 뭐 예로 또 다른 예로 자, 뭐 A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게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것도 한번 봐볼까? A 더하기 D가 얼마 나왔어? 1 나왔지. 그치? 야, AB 마이너스 BC가 얼마나 나왔어? 1 나왔어?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단위행렬은 0이라고 쓸 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야? 단위행렬이 섞여 있으면 곱셈공식 성립한단 말이야. 곱셈공식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꼴이란 말이야. 그럼 딱 보자마자 양에다가 뭘 곱하고 싶어? 주교가 a 플러스 2 곱하고 싶지 이렇게. 여기다 곱해도 어차피 영행을 2니까 그럼 곱하게 되면 a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은 어차피 2니까 영행을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 아, 이때는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구나 라는 걸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볼 수 있지? 그치? 자, 일단 거듭제곱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가 썼던 공식 문제 있잖아. 그거하고 해리전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 있지. 간단하게 나오는 거. 그치? 요런 게 거의 거듭제곱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물론 아닌 것도 있어. 아닌 것도. 그 외. 제곱. 세제곱. 해봐야 돼. 점점점 해서 나머지는 규칙 찾아야 돼. 알겠지? 무조건 성립하진 않아요. 분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공식 형태가 아니야. 그럼 A 더하기 D하고 AD-BC를 딱 여기다가 써놓기만 하면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두 개가 둘 다 1, 1이거나 아니면 마일 1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다? 그럼 이제 규칙을 찾아나가야 돼. 알겠지? 규칙 찾아나가야 돼.
자, 한 가지 우리가 더 주의할 것이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얘들아, 뭐 요거 하나만 또 주의하자고. 혹시 이제 학교에서 얘를 계속 써먹다 보니까 요거에 매몰돼서 애들이 실수하겠다 싶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쌤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자, 봐라.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e는 0이 성립한대. 어떠한 요러한 행렬이 얘를 성립한대. 이거이면 자, a 더하기 d는 5이다. 참여하고 뜻이야. 진짜? 참여하고 뜻이야. 거짓이야? 야, 이거면 이거라며.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니까 a 더하기 d가 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냐면 이거이면 얘가 성립하는 거는 무조건 이거는 참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거꾸로 가는 건 어떤 경우에서 아닐 수가 있냐면 요 형태는 말이야. 요 형태는 잘 봐. 얘가 첫 번째 a가 k 곱하기 이런 형태의 꼴이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a가 k 곱하기 단위의 꼴이 아니면 이런 형태의 꼴이면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지. 자, 단위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곱셈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2 단위응열과 a-3 단위응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성립하는 행렬은 말이야. 이거를 성립하는 행렬은 자, 요거를 성립하는 행렬은 첫 번째 a가 k 곱하기 2꼴인 경우라면 a는 2단위 행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a는 3단위 행렬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의 꼴이면 이거 어떻게 생긴 거니까 2, 0, 0, 2 이렇게 생긴 거니까 a 더하기 d가 5가 아니잖아. 요거는 3, 0, 0, 3이니까 a 더하기 d가 6이잖아. 5 아니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두 번째 a가 만약에 k 곱하기 2의 단위 꼴이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a 더하기 b는 5가 되고요. ad 마이너스 bc는 6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걸 만족하는 행렬은 또 무수히 많겠지? 식이 2개고 미지수 4개니까. 부정형식이야. 무지하게 많겠지.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행렬 a는 무수히 많다라고 알아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꼴이냐 이런 형태의 꼴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고듯이 갈릴 수 있다는 거. 거꾸로 가는 거. 오케이? 자, 그 정도 우리가 파악하면 될 거야. 그래서 그러한 케일리 해밀턴 정리까지 우리가 좀 파악하도록 하고, 자, 문제에서 어떤 거를 좀 풀어볼 거냐면, 자, 거기 보면 19쪽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식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문제들 주로 실어놨어.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너희가 연습을 한번 해봐. 그리고 아니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한 문제들을 해놨어.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해? 해봐야 하잖아. 자, 그래. 좋아. 그럼 29번 하나 풀어보자. 29번. 잘 풀지 보자. 29번. 29번 잘 풀면 진짜 잘 푸는 거고. 다시 다시 풀었어? 4번 아니야 4번? 4번이라고? 풀었어? 1번 왜 잘 달라? 둘째 하면 정답 있어. 사딩밖에 하든가. 전 왜? 찍은 거네 찍은 거. 아니 나 쫄이야? 네.
저희 저도 풀이했는데 이상해요. 얘기가 쫄이야? 왜? 네가 정답인데? 네가 정답이야. 왜 쫄았어? 하지 그랬어. 자, A10공유가랑 나왔지. 그치? 답 4번이에요. 뭐냐면, 규칙이 따로 보이질 않지. 얘는 공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 다 A 더하기 D를 했더니 2가 만들어지고, A, D 마이너스 BC를 했더니 1이 만들어졌어. 그치? 요 풀이 형태는 우리가 꼭 기억하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것도 K리미터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단위율이 0이 되는 거 맞죠? 그쵸? 이걸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이렇게 변형할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A는 A 마이너스 단위율. 이렇게 변형할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 맞지? 그쵸?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이 상태로 놓고, 자, 이제 다 A 다 곱하자. 다 여기다가 A를 곱하자. A 세제곱이야. 여기 A 제곱이야. A 곱하자. A 제곱이야. 여기 A야. 근데 원래 요 놈이 뭐와 같아? 얘와 같잖아. 그러면 다시 그냥 A-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또 곱하자. A 또 곱하자. A 4제곱이야. 여기 A 세제곱이야. 여기다가 A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인데 그게 다시 A야. 그럼 다시 이것도 또 뭐가 되는 거야? 다시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지? 계속해서. 그렇잖아? A 제곱 마이너스 A인데 A 제곱 마이너스 A가 A 마이너스 2거든.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나가면 자 A 10제곱 마이너스 A 9제곱 역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A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얘를 다 더할 거야. 변경. 그러면 A 제곱 사라지지. A 세제곱 사라지지.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거는 뭐가 남았어? A 10제곱 마이너스 A가 남았고요. 요 놈하고 요 놈이 남았지. 우변에는 이런 놈들이 총 몇 개야? 9개. 그러면 9A 마이너스 9 단위율. 자, 따라서 내가 구하는 A 10제곱은 얘도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10A 마이너스 9 단위율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치? 쉽지. 근데 또 문제 나왔다? 못 풀 걸 이렇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기억해둬야 돼. 이거 잘 찍었는데. 근데 저거 인수분해 왜 하냐? 인수분해 풀면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만족시키는 행렬은 얘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거든.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얘를 만족시키는 행렬은. 이거면 얘를 무조건 만족시키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행렬은 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겁내 많단 말이야. 겁내 많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것들. A제곱 뭐 마이너스 3A 더하기 2 단위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A가 이거일 수도 있어. 이거일 수도 있어. 그럼 또 다른 놈일 수도 있단 말이야. 예측하고 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그냥 성질만 여기서 푸는 거야. 성질만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기억할 수 있지? 자, 요 놈의 특징이다. 요렇게 K리미트 썼는데 요렇게 나왔을 때 이 특징이야. 그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차 대입, 이거 추차 대입이라고 하거든. 계속 곱해 나가면서 다 더해 나가는 거를 이렇게 변변 더한 형태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게 형태가 그치. 만약에 숫자가 조금 달라지면 여기 숫자도 같이 틀어질 거야 이제. 이게 지금 다 1, 1이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지금 1, 1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게 그 예전에 행렬이 교과에 같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중인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요 문제가 굉장히 이제 핫하게 좀 많이 나왔었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걸 자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도록 하고, 자 23페이지에 쌤이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잘 써놨어. 그러니까 케일리 정리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4쪽에도 있죠. K리미터 정리 역이라고 해가지고 자, K리미터 정리가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다 얘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자, 얘가 단위의 꼴인지 단위의 꼴이 아닌지에 따라서 여기 성립할 수도 있고 여기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두도록 하자고. 알겠죠? 응? 자, 만약에 얘들아 30번처럼 나왔어. 행렬 A가 요거면 행렬 A가 요거면 자 그러면 이제 그 K리미터 그대로 써가지고 우리가 그 P와 Q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반대로 K리미터 형태가 나와 있고 여기에 뭐 A, B, C들을 구하라고 못 구해. 그거는 여기 나와 있고 여기에 미지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를 찾아라라고 못 구하는 형태야. 문제 조건에 쓰는데 단위의 아니야. 그런 게 있으면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하도록 합시다. 자, 그 32번 얘기처럼 나오잖아. 32번. 그거 한번 풀어보자. 32번이 그래서 역 형태로 나온 거 맞죠? 이번에 32번 문제가 자, A, B, C, D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 단위행렬이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때 A 더하기 D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구하라고 한다. 모두 구하라. 자,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얘가 우리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자. 두 가지로. A가 K 곱하기 이런 꼴일 때 A가 K 곱하기 2의 단행일이 아닌 꼴일 때 자, 이런 꼴이면 지금 이걸 봤을 때 A는 단행률이 되거나 또는 A는 2 곱하기 단행률이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이런 형태의 꼴이면 이때는 여기 성립하는 거야. 이때는 여기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런 형태의 꼴이면 A 더하기 D는 요 3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꼴이면 A 더하기 D는 3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지? A 더하기 D가 2가 나오지. 여기서는 뭐가 나오지? A 더하기 D가 2, 0, 0, 2니까 4가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얘를 만족할 때 A 더하기 D에 해당하는 값들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돼? 대충 써먹을 수 있겠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지? 자, 충분히 행렬이 어렵게 안 나올 테니까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도 되고요. 33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34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끝낼게. 27페이지 행렬의 진입 판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 봤던 거는 풀고 원래 오답도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풀어서 문제 많지 않아. 어려웠던 거 많지 않으니까 딱 30분 투자하면 풀 수 있으니까 풀어갖고 나한테 다 보내. 알겠죠? 오케이? 끝내주시면 되시네. 자, 27쪽하고 28쪽에 진입 판정 문제 형태가 있어. 내가 지금 안 하는 거가 요거에다가 또 문제 나왔는 게 교과서 보면은 9번째처럼 이렇게 긴 거 있지. 표 주어주는 거. 그치?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행렬이 아까 많이 나오면 5문제, 적게 나오면 3문제, 4문제 나오거든. 근데 한 문제는 꼭 성분 구하는 거. 또 한 문제는 실생활 문제이지. 나머지 한 문제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올까? 나머지 이제 한 문제에서 3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주면 돼. 자, 27쪽에 맨 첫 번째 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A와 B의 합의 형태가 단위행렬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은 교합 없이 성립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자. 알겠지? 그거.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다 보면 뻔히 잘 알 수 있을 거야. 뻔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문제들은 풀만한 게 크게 많이 없겠다. 그래서 뒤쪽에 쌤이 예전에 이제 작년에 이걸 만들어서 보고 역행렬이 혹시 필요할까 해서 역행렬까지 쌤이 원래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 작년에 보니까 역행렬 문제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역행렬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39번까지만 우리가 잘 풀어오면 되거든. 알겠지? 자, 한 가지 그 합답형 문제 딱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합답형 문제에서 37번하고 39번 너희가 지금 바로 이게 볼까? 37번에 자, 기억 참이야? 자, 기억에서 A 더하기 B가 단위행렬이면 교합법칙 성립한다는 얘기야. 교합법칙 성립한다는 얘기는 곱셈 공식 먹혀야 되겠지.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 A 빼기 B로 쓸 수 있잖아. 근데 A 더하기 B가 단위행렬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에 A 빼기 B만 남는 거 맞지? 그래서 기억 참이야. 자, 니은은 당연히 거짓이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그대로 먹힌다고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그대로 얘가 성립한다. A는 요거 아니면 요거야 라고 쓸 수 없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고. 자, 디귿에서 야, A 곱하기 B가 A고 B 곱하기 A가 B인데 어떻게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겠어? A하고 B가 같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디귿 거짓이야. 기억만 참이고요. 자, 마지막 일단 39번. 39번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야, 이거 되게 애매하지. A를 세제곱했더니 단위행렬, 영행렬이야. A는 영행렬일까? 아니지. 그치? 아니에요. 그냥 요것만 생각하면 돼. A가 영행렬이 아닌데 A제곱은 영행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지. 아까 쌤이 뭐 이런 거 있잖아. 0, 1, 0, 0 이런 거. 이거는 제곱하면 0, 0, 0, 0 만들어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영행렬이 아니잖아, A가. 근데 A제곱이 영행렬 만들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A 세제곱은 A제곱 곱하기 A니까 얘가 영행렬이야. 그럼 영행렬일 수밖에 없지 뭐. 그치? 그러니까 세제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A가 영행렬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치?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자, 니은은 아까 참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들 서로 소관계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치? 자, 다음에 디귿은 그러면 야, 디귿도 아까 얘기했듯이 A 빼기 B가 단위행렬이야. 그러면 교합법칙 성립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B가 또 단위행렬이야.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2AB 자, 마이너스 2AB 양면에다가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2AB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원래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39번인가? 39번은 디귿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A 빼기 B가 얘고 A 곱하기 B가 이면 이거 이면 뭐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어차피 이게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합을 성립하는 거지. 교합을 성립한다는 거는 곱셈 공식도 성립해야 되겠지. 양면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요거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계속해서 2가 되는 거지. 요거 이렇게 이해하면 요거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성립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요것도 한번 봐봐. 직접 내가 A제곱 B제곱을 직접 구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A를 곱해보자. A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AB는 A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여기서 A제곱은 이항하면 AB가 2래. 그럼 이거는 A 더하기 2가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그치? 요거 이항해서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다가 곱하기 B를 곱했어. 그러면 요것도 AB가 되겠고, 여기는 B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B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는 B제곱은 이렇게 이항하고 이항하면 AB가
단위행렬이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a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네. 이렇게도 그치?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더 해볼까? 두 개 더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단위행렬이니까 이 단위행렬에다가 여기가 어이구 잘못 썼지 내가 여기를 잘못 썼지? 자 두 개 더하면 a 빼기 b가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얘가 여전히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3단위행렬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고 곱셈을 성립하기 때문에 루트풍이 가장 빨리 할 수 있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분 좋지?